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던지는 의미와 관련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우선 모든 한국 언론 보도들을 보면은 지난 미국 대선 때 트럼프를 비난하고 해리스를 칭찬하던 그 어리석은 모습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죠. 미국 국채 때문에 트럼프가 결국 90일 관세 유예를 둠으로써 한 발 물러났다. 또 동맹국들에게 피해를 주고 심지어 미국 본인들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트럼프는 정치를 모르는 한낱 장사꾼의 적극적이고 무식한 미치광이 전략을 쓰고 있다, 이렇게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틀렸다고 봅니다. 미국 국채는 이미 오래전에 관세 정책과 상관없이 이야기되고 있고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동맹국들이나 미국 본인들에게 피해를 준다? 이거는 사실 어차피 겪어야 할 진통이자 과정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미국은 외부적으로 중국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내부적으로는 오바마, 바이든 같은 그 좌파 정치인들이 만든 시스템에 의해 결국 미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90일 유예를 뚝딱하는 것은 트럼프의 전형적인 전략입니다. 즉 그러니까 상대방을 처음에 압박하고 세게 밀어붙인 다음에 다시 살짝 한 발 뒤로 물러선 후 상대에게 생각할 여유와 시간을 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미국에게 유리한 협상 테이블로 이끌고 유도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면 왜 트럼프는 이번에 관세 정책을 들고 나왔느냐? 결론부터 말하면은 중국을 정조준에서 붕괴시키고 해체시키겠다는 뜻입니다. 물리적인 전쟁을 하기 앞서 단계인 소프트 전쟁의 일환으로 관세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보수나 진보할 것 없이 모든 정치인들이 추구해온 그 낭만적 글로벌리즘을 트럼프는 해체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틈을 그동안 비집고 들어 올라온 게 그 중국인데, 이 중국의 그 독버섯 같은 중국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붕괴시키겠다. 그리고 또한 그동안 2차 대전 이후 이어온 80년 동안의 그 기존 낡은 동맹 체제와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운 동맹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죠. 즉 반중 동맹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요, 본격적인 그 중국과의 전쟁에 앞서서 이제 슬슬 몸을 풀고 있는 거죠. 트럼프 내가 누구인지 과시를 하고, 중국 그 다음에 네 차례니까 네가 봐라, 경고와 협박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은요 사실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각종 분쟁 지역이나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국가들과 전쟁을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중동에 이란과 후티 반군이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이 있죠. 중국 대만 있죠. 그리고 미국 본토에 그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고 있는 멕시코 카르텔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안 중요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먼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에 개입을 해서 러시아 편을 들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곧 중국과 전쟁하는데 니는 뒤로 좀 빠져 있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적은 적을수록 좋고 동맹은 많을수록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지구상의 최강의 싸움꾼들, 나쁜 싸움꾼들입니다. 이 두 집단인데, 그게 하나는 후티 반군과 멕시코 카르텔 범죄 조직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일반인들한테 공포의 대상이죠. 자, 여기서 먼저 후티 반군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연일 맹폭을 가하면서 초토화시키고 있죠. 사실 그 중동의 강자인 사우디조차도 이 후티 반군에게 쩔쩔매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은 동물로 치면은 작지만 강한 벌꿀 오소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자, 그러자 옆에 보고 있던 이라크의 그 시아파들도 겁을 내고 뒷배인 이란도 드디어 겁을 먹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협상 테이블로 슬슬 나오려고 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 중국, 그 다음 네 차례니까 봐라는 것이죠. 그 다음 멕시코 카르텔은요, 미국의 가장 실질적인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집단들입니다. 아시다시피 남북 국경을 통해서 범죄자, 그 다음에 난민들, 불법 이민자들, 마약, 각종 온갖, 정말 미국 입장에서 온갖 쓰레기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난 바이든 정부 때 이게 폭증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장벽을 세웠지만, 이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고 쓸모가 없고 근본 해결책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참에 아예 근거진
이 카르텔의 그 근거지를 소탕하겠다고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은 멕시코와의 전쟁이 됩니다. 전쟁하는 명분이 좀 약하죠. 단순히 범죄 집단을 위해서 타국에 침공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트럼프 행정부는 신의 한 수를 둡니다. 즉, 멕시코 카르텔을, 다시 말하면 이 카르텔을 보호하고 있는 멕시코라는 나라 자체를 테러 위험국으로 지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서명을 했죠. 이는 예전에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에 있는 테러 단체들을 괴멸시킬 때 미국이 공격할 때의 그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자, 이번 멕시코 카르텔 소탕 작전을 보면요, 예전에 그 쿠바 미사일, 소련과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있던 60년대를 연상케 하는데요. 그때 미국 행정부가 나서서 이 두 국가를 완전히 굴복시켰죠. 이 장면이 이번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아마 이번에도 멕시코를 완전히 그 카르텔들을 소탕한다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상 모든 것을 정리한 후에 이제 새로 짜여진 반중 동맹국들과 연합을 해서 이제 중국을 정조준해서 포위 압박하는 공격을 감행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트럼프는 체계적이고 과감하고 거침없이 전진하는 뛰어난 전략가이자 지도자이다. 예전에 레이건이 소련을 해체했듯이 트럼프 또한 중국을 해체시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여담이지만 포도주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지만 정치인들은요, 정치 바닥에 오래 고여 있으면 있을수록 부패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것은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레이건이나 소련을 해체시킨 레이건이나 또 곧 중국을 해체시킬 트럼프, 그리고 제2의 건국을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이 모두는 신선하고 뛰어난 지도자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